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자, 2018년 4월 27일, 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USB를, 자,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건넸습니다. 과연 이 USB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2018년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과, 당시의 문 대통령과 이 문재인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44분 동안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이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자, 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두 정상은 마이크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따금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화면 배경 음악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부분들은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때문에 두 정상이 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사자들을 빼고는 알 수가 없겠죠. 자, 완전 깜깜이죠. 적에게 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뭔가 비밀이 담겨있는 이 문서를 넘겨준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외교라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한심한 일이겠죠. 자, 이 점 때문에 이 대북 원전 의원을 제기하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당이었죠.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도보다리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한 밀담이 오가고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전달했다고 알려진 USB에도 이 관련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 또 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USB에, 당시에 USB에 둘러싸고 이 제기된 이 논란의 쟁점은 당시에도 세 가지였습니다. USB가 어디서 전달됐는지,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USB에 담긴 문건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은 외교라고 해서 당시 청와대 문재인이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 문건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충격적인 건데, 이 북한에 대한 인프라 구조 비용이 무려 28조랍니다. 이 28조를 들여서 북한을 개발하겠다는 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건 만행입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앞으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를 통해 국제올림픽 IOC에 제출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서가 공개됐습니다. 자, 2032년에 올림픽 유치에 됐던 이 문재인 정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 문재인 정부가 남다른 이 북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일화가 공개된 건데요. 이번에 처음. 자, 채널A 뉴스에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출한 2032년도 이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입수해서 채널A가 3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제안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4월에 제출한 것인데요.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 문재인 정부는 해당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남북이 합쳐서 34조 원이 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이 평양 도심을 재개발하고, 아니 우리 돈으로 평양 도심을 왜 재개발을 해주는 겁니까?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깔겠다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북한 모란봉 구역 일대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노동당 간부의 집을 문재인이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태양광 에너지 등을 또 활용한다는 계획도 같이 함께 이 문건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북한 에너지 공급 지원, 서울 평양 간 와이파이 등 이 차세대 통신망 구축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이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100% 가능한 거죠. 당시에 이 서류를 만든 사람도 저는 다 입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다가 또 남북 간 이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해당 제안서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문재인이가 단독적으로 강행을 한 거죠. 이 특수한 건축에 대한 이 상당한 노하우도 전파가 될 수 있고, 특히 통신 시스템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 또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북한에 설치시켜주면 그걸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이용해야 할지라며 이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개최에 우리나라는 3조 7천억, 북한에 1조 9천억이 들 것으로 계산하며 비용 절감 올림픽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올림픽 시작 전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을 위해서 SOC 사업 예산으로 28조 8천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건데요. 북한의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북한을 아주 재개발까지 해주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혼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당의 배현진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이 제재를 회피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이 건축, 통신망 설치 등 꼼수 대북 지원이 아니냐,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배현진 의원실에서 전했는데요. 자,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가 거절해서 사실 끝나기는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것을 응할 리가 없죠. 이거 하게 되면 북한 내부의 모든 상황이, 평양 모든 내부의 상황이 알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 기지도 있을 거고 별 군데가 다 있을 텐데, 그거를 김정은이가 총 맞지 않은 이상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북한의 모든 내부 사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북한의 내부가 다 들통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재개발을 우리가 왜 해주는 겁니까? 문재인의 이러한 상상, 구상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의 집을 지어주는 정말 진짜 삶은 소대가 같은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